안녕하세요. 요즘을 살고 있는 남자 요즘맨입니다. 이번 편은 제가 30대 후반을 지나면서 진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부모님은 20대 후반에 결혼하셔서 형을 낳고 이제 저를 31살 정도에 낳으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지금 30 후반이니까 아마 부모님, 저 아빠 같은 경우는 이 나이 때였으면 벌써 초등학교 간 자녀가 둘이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싱글이고 혼자 살고 있고, 저 혼자만 걱정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빠가 저 어렸을 때 많은 일들을 겪고, 뭐 몸도 아프시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사도 가시고, 뭐 좋은 직장에 나가시고 자영업 뭐 이렇게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병원에 계속 나가시면서 맞벌이를 하신 거죠. 이렇게 자녀를 키우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게 힘든 줄 모르고, 당연한 주변 사람들도 다 당연히 부모님 맞벌이 하고, 학교 갔다 오면 형과 집에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당연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다 올인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렇다고 막 경제적으로 그때 90년대는 지금처럼 2020년대만큼 잘 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살으셨는지 생각할 때, 물론 지금 가끔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뭐 잘 안 받기도 하고 막 답답하잖아요. 부모님도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도 못하고 본인 말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막 아빠가 맨날,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뭘 물으실 때 제가 뭐 좀 짜증이 섞인 그런 말투로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막 묻죠.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렇게 돼? 할 때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맨날 짜증을 내는 이런 자식을 두고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뭐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뭐 더 나아가 결혼까지 보통은 많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 모습 볼 때 세상에 정말 부모님 사랑 같은 사랑은 없구나 라는 걸 이렇게 30대 후반에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정말 깊은데, 반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딜 가거나 어떤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인 사람이 많다는 거를 저는 30대 후반에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뭐 중학교는 뭐 동네에서 나왔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많은 그런 학교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보통 저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물론 이런 인격적인 거나 학습적인 부분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히나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관공서나 아니면 그런 정말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장소에 가면 정말 그런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대학교 그리고 뭐 음악 하다가 만난 친구들은 다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저희 거래처나 담당자들에게 들었을 때 정말 수준,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별로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별로인 인간들을 또 많이 만나다 보면 뭐 그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말인 즉슨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인다가 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30대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더 나이가 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더욱더 인간의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대 때는 보통 그런 학생, 그리고 저는 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악 예술 활동, 그 돈이 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많이 만나는데, 이제 30대부터 실제 어떤 프로젝트나 이 금전관계에 얽힐수록 좀 더 조심히 사람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잠수 타는 사람들,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변명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가지 패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별로였다 라는 것들이 제가 학습이 되면, 그 후에 어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패턴과 행동을 했을 때 경계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그런 어떤 집단에서 별로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트롤이라고 할까요? 트롤 짓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보통 공감하는 행동들을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30대 때 이렇게 피해야 될 사람들 혹은 좋은 사람들, 믿어도 될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인간 데이터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돈을 벌려면 그 해당 분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찾아가라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음악을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음악을 별로 하지 못하고 그 외에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대 때 이제 음악을 하면서 다양한 뮤지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뮤지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 음악으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디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밴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주변엔 그런 유명한 뮤지션들은 아니었어요. 다들 학생에서 막 음악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끼리끼리 모여봤자 비슷한 얘기만 하고 그 생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주변에 그런 도움을 주던 형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앨범을 낼 수 있었고 그 앨범을 통해 프로툴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배우면서 그 관련된 일을 또 하게 된 좋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벌려면 그 해당 분야로 돈을 버는 사람을 꼭 찾아가야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기회를 찾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영상 같은 일의 경우도 제가 대외 활동에서 만났던 우리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이전부터 영상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작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후에 또 미디어 교육 관련된 하고 있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형과 동생을 통해서 이 분야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저도 그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면서 저만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도 조그마한 재테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현금들을 아파트 사기 전에는 다 예금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주는 예금이라고 있었거든요. 예금 이자를 먼저 주면서 예금 맡기는 건데 그걸 그냥 귀찮아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금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사촌 형을 통해 그런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한 분야에 이렇게 제 현금을 넣어서 이렇게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촌 형만큼 과감하게 하는 건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거를 배워라. 그리고 작게나마 좀 시작하면 내 돈이 들어간 그 분야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백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얘기 들을 바에 제가 적게는 100만 원, 1000만 원을 어떻게든 그 분야에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더 깊게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저는 아직 계속 놀고 싶습니다. 놀고 싶다는 게 뭐냐면 20대처럼 계속 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대만큼 뭐 체력이 없다, 열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 20대 때는 친구들이 늘 주변에 있었죠. 뭐 여러분 전화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30대부터는 결혼한 친구들 아니면 일 때문에 좀 멀리 떠난 친구들 아니면 일로 인해서 따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 혼자 지금 서울 여기 도봉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날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30대지만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시집장가 안 간 친구들이 많다면 우리가 20대처럼 계속 또 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20대이기 때문에 물론 체력은 당연히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못 놀고 있는 이유는 시간 체력보다는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호회 아니면 소셜적인 모임으로 아는 지인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20대처럼 뭔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이렇게 평등하게 소위 말하는 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30대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또 못 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20대 같은 경우 제가 대학 복학했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막 매일매일 술 먹고 학교 9시 수업도 잘 가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체력이 너무 넘쳐나고 뭐 잠을 조금만 자더라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무리가 없었죠. 그런데 30대부터는 여러분들 체력도 많이 꺾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많이 아프기도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부터 원인 모를 위장관 출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빈혈도 오고 이게 위장관 출혈이라고 해서 위나 대장에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인데 저는 알고 보니까 위와 대장이 아닌 소장에서 출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CT에서 또 입원했을 때 겨우 발견을 해서 그 종양을 제거를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질환 같은 경우가 뭐 100만 분의 1 정도의 엄청
되게 낮은 확률로 암보다 더 낮게 생기는 이런 기스트란 종양인데, 이런 게 또 발생하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의 건강이란 게 이제 유효하지 않구나, 우리가 영원한 젊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뭐 대장 내시경 꼭 받아라, 아니면 검사 꼭 받아라, 그리고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프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거를 잘 챙겨 먹고 잠도 7시간 이상 꾸준히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이제 밤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유튜브를 통해 뭐 다양한 암 환자들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작년 여름에 봤던 유튜브 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올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이 항상 건강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이 질환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우리가 예방을 꼭 한다고 병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서 미리 그런 질병을 발견하셔서 꼭 그런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도 80세, 90세, 100세까지 살면 좋잖아요. 이렇게 건강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이상 제가 30대 후반에 좀 깨달은 것들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걸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을 살고 있는 요즘맨, 여러분들도 요즘맨, 요즘 벌이잖아요. 자, 이렇게 요즘을 살고 있는데, 물론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유행이란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이 기술이란 것도 정말 뭐 한 달, 뭐 1, 2주 만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좀 영상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20대 혹은 30대 지금 느낀 것들을 댓글에 한번 남겨주셔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